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브랜딩을 한다고 해서 어떤 매출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브랜딩이 잘 됐는지를 어떻게 너가 검증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걸 답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브랜딩의 가장 큰 목적은 기억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했던 그 기억을 만들어냈다면 그건 브랜딩이 잘한 게 아닌가? 그 기억을 만드는 단계를 4단계 정도로 이제 저희가 추려가지고 하고 있는데, 안녕하세요. 저는 레이어라고 하는 브랜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, 브랜드 만드는 남자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이랑 뭐 브런치 다양한 곳에서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김주황이라고 합니다. 모든 브랜딩, 사람이 됐던 기업이 됐던 그 시작은 어떤 목적과 의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디자이너라고 하면 일단은 크게 취업 혹은 이직, 고용이 되는 입장에서의 퍼스널 브랜딩이 있을 것 같고, 프리랜서거나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쪽에 또 퍼스널 브랜딩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목적이랑 의도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.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보여줘야 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도와 목적, 여기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너무 비주얼에만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제가 지나고 나서 봤더니 잘못된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. 결국 제 포트폴리오를 보여줬을 때 반응이 오는 거는 그 포트폴리오의 결과물 이미지만 노출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과 그 이유를 어떻게 잘 설명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. 프로젝트마다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히 어필이 되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은 이 디자인이 왜 나오게 됐는지 과정과 이유, 그걸로 인해서 나오게 된 그 결과물이 이거다라는 걸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, 이 사람과 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기본적으로 비주얼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는 거는 디자이너가 당연히 가져가야 될 숙명 같은 거고, 그것들을 어떻게 컨텐츠화해서 잘 설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 디자이너로서 만든 내 피드가 누가 봐도 예쁘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그 이미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거기에 또 좋은 컨텐츠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오면서 한동안 하기 싫어지고 뭘 해야 될지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. 초반에 열심히 하다가 한동안 사실 내려놨던 시기가 있었는데, 그래서 조금 쉬다가 그 다음에 좀 방향을 바꾼 거는 이제 예쁘지 않아도 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썼던 시기가 있었는데, 제가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꾸준함에서 오는 힘이 정말 세다.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무언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일주일 혹은 며칠에 한 번씩 무언가를 꾸준히 올리는 게 SNS에서는 더 효과가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. 그래서 SNS에서 무언가를 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부분은 떼어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그다음에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디자이너들이 보통 그걸 내려놓기 너무 어려운데 비주얼적인 어떤 완성도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사실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한 번씩 그냥 넘어가다가 정말 0. 몇 초 안에 내가 보고 싶은 걸 골라서 보거나 아니면 어떤 검색 탭에서 다양하게 있는 것들 중에서도 나도 모르게 끌리는 무언가를 선택을 하는 건데, 거기에 들어간 텍스트, 또 거기에 들어간 컨텐츠의 내용과 또 양과 질,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주얼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내용적인 부분에 치중을 해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를 늘리는 거에 집중을 할 것인지,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할 것인지, 구매를 하게 할 것인지, 그거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다른 거거든요. 그렇게 내 의도를 잡은 거를 보게 될 고객 혹은 이제 유저, 팔로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고객 페르소나를 명확하게 잡아야 되고, 그 사람이 명확하게 그려지는 순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점점 섬세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게 모호하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거 판단하기도 어렵고, 어렵게 되면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? 따라가게 되고, 아니면 그냥 내가 좋은 거, 나는 이게 좋으니까 라고 하다 보면 사실은 고객에게 필요하지 않은 걸 계속 주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사람한테 줘야 될 컨텐츠가 명확하게 좀 방향이 잡히고,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자주 꾸준히 올리는가에 따라서 이 반응도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, 팔로워 숫자가 너무 보기도 좋고 숫자가 높으면 더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좀 매몰될 수 있는데, 사실 숫자보다도 거기에 모이는 그 팔로워들의 그 성향이나 어떤 그룹핑이 하나로 잘 모여져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느리더라도 정말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팔로우로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고객에게 맞는 컨텐츠를
쌓아가는 게 좋습니다. 인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크게 4가지의 반응이 있는데요. 좋아요, 댓글, 공유하는 거, 저장하는 거. 크게 4가지가 있고, 일단은 뭐가 더 중요한지는 사실 그것도 계정마다 다른 것 같아요. 디자이너들한테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비주얼적인 표현은 기본인 것 같아요. 그거를 하지 못하면 이미 선택지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고, 그래서 저장을 많이 하는 컨텐츠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봐야겠다라고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장을 하는 거니까. 또 하나 좋은 거는 공유인 것 같아요.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.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내 계정이 다른 사람한테 퍼져나가고, 팔로워를 늘린다는 행위는 결국 지금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야지 그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.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한테 만족스러워야 또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. 처음에 정말 차곡차곡 모았던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주면 그들은 저장을 하거나 공유를 할 수 있겠죠. 또 하나 포인트는 한 컨텐츠를 만들 때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려고 하면 굉장히 난잡해져요. 예를 들면 이거는 좀 저장의 목적을 갖자. 어떠한 리스트 쫙 뽑아주면 사람들이 나중에 봐야지 저장할 수 있으니까. 그런 의도하에 나온 컨텐츠가 우리가 의도했던 반응이 오면 그러면 잘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한 컨텐츠에 크게 4가지 있는 것 중에 좀 하나에 좀 집중을 해서 만들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브랜딩을 한다고 해서 어떤 매출이 일어나느냐, 아니면 브랜딩이 잘 됐는지를 어떻게 너가 검증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걸 답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브랜딩의 가장 큰 목적은 기억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했던 그 기억을 만들어냈다면 그건 브랜딩이 잘한 게 아닌가? 그 기억을 만드는 단계를 3단계 정도로 이제 저희가 추려가지고 하고 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길을 찾는 단계. 일단 브랜드 혹은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는 것과 주변 상황들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나의 장점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내가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그거를 크리에이티브한 걸 더해서 어떻게 비주얼 혹은 뭐 컨텐츠화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, 세 번째가 저는 축적, 쌓는 거, 얼마나 잘 꾸준히 매니지먼트하고 잘 쌓아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사실 첫 번째 방향을 잡고 크리에이티브 하는 게 저희가 많이 하는 일이지만,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넘겨줬을 때 그것들이 제대로 같은 곳에 쌓이지 않고 좀 다르게 쌓이면서 브랜드가 변해가는 과정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어렵고 더 오래 걸리는 일인데, 그거를 잘했을 때 오는 나중에 그 파급력은 엄청 세고, 그렇게 어떤 축적됨으로 인해서 기억이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. 저희 회사 이름이 레이어인데 경험의 층을 쌓는 그런 개념으로 레이어 이름을 지었고, 그 경험이라는 것이 불투명한 아크릴판이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이렇게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불투명한 그 레이어가 겹쳐지게 되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그 겹쳐진 면이 되게 선명하게 보이잖아요. 우리가 기획했던 거, 의도했던 방향과 맞는지를 잘 분석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좀 의도했던 그 기억을 만들어내면 브랜딩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, 그런 점에서 SNS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이게 나의 전부는 아닌 거거든요. 어떤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계정을 만들 수도 있고, 그 계정에서만큼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목적이나 의도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것만 꾸준히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 계정과 따로 이제 브랜드 만드는 남자라는 계정을 따로 독립을 해놨고, 사실 독립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더 빨리 이게 성장했다고 생각해요. 저의 그 정보를 보고 싶은 사람이 저를 팔로우하는 거지, 그 정보를 보다가 갑자기 저의 가족 사진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했다가도 취소하거나 아니면 진작부터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. 나눠놨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색깔을 만들 수 있었고 꾸준하게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그 맥락을 놓지 않는 게 제일 어려운데,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좀 명확하게 세워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서 쌓아가면 그렇게 모여진 팔로워들이 점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, 그게 어느 순간에 좀 폭발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팔로워를 늘리는 거에 너무 목적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주려고 하는 그 기억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기억을 줄 수 있을까? 아닌가? 이걸 항상 고민하고요. 이 게시글을 올렸을 때 이걸 팔로우한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,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고 컨텐츠를 쌓아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나의 실력을 키우고 그거를 누군가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능력까지만 있으면 다른 디자이너들보다 조금 더 좋은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저보다도 훨씬 잘하는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을 많이 만들지 못한다거나 혹은 뭐 이직이 어렵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. 디자이너들이 조금만 고민을 해서
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비주얼로 승부하는 거를 조금 넘어서 이걸 누구한테 보여줘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를 생각하면서 이걸 콘텐츠화 하는지만 고민을 하고, 그것들이 엄청 뭐 수려한 문장이나 이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정말 솔직하게 잘 담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디자이너에 대한 신뢰를 얻고, 사실 신뢰를 얻고 만나는 이 관계와 누군가에게 그냥 소개받아서 그냥 시작되는 이 관계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경험했던 바로 브런치나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고 그거를 보고 오신 분들의 사실 눈빛부터가 달랐어요. 아, 이 사람이랑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는 솔루션, 제가 주는 디자인에도 조금 더 신뢰를 갖고 커뮤니케이션 질도 훨씬 좋아질 수 있었고, 그래서 디자이너분들이 이런 방법을 좀 터득을 해서 하시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. 짧은 영상이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디자이너분들이 성장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